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대처법 파트 1.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별거 아닌 한마디인데 하루 종일 기분이 망가지는 순간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던졌을 말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오래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결국 선택입니다. 마음 건강과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주세요. 오늘은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먼저 하나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말투, 태도, 시선까지 오랜 시간 굳어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기준을 만드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혹은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거나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즉,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낯선 상황보다 예상 가능한 상황에 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비가 오면 짜증이 나지만 비 올 걸 알고 있으면 우산을 챙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또 그런 식으로 말할 걸 알고 있으면 그 말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니라 패턴이 됩니다. 여기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상처가 아니라 관찰이 됩니다. 아, 또 저 방식이네. 이 한 문장으로 마음의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 거리감이 생기면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수준이지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여전히 기분은 나빠집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실제로 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즉각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2. 이제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머리로는 이해했는데도 입이 얼어붙는 그 순간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참거나 욱하거나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지? 혹은 왜 그렇게까지 말했지?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대묻기입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게 말했을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은 지금 그 말 어떤 의미로 하신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애매하게 던집니다. 확실하게 공격하면 책임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되묻는 순간 그 애매함이 사라지고 상대는 스스로 자신의 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 말의 의도를 명확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짧게 상긋기입니다. 감정을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고 짧게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 말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런 표현은 불편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설득이 아닙니다. 선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좋게 말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선을 넘는데도 아무 말 안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넘습니다. 짧은 한 문장은 상대에게 경고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 반응을 줄이기입니다. 이건 의외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중 일부는 상대의 반응을 즐깁니다. 당황, 변명, 이런 감정이 나올수록 그들의 행동은 감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표정 변화 없이 짧게 대답하고 끝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대의 게임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차갑지 않나?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파트 3에서는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 3. 이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선은 긋고 싶은데 관계는 깨고 싶지 않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내가 손해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싸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강하게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갑니다. 참다가 폭발하거나 처음부터 나를 세우거나.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은 낮고 기준은 높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포인트는 톤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톤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그건 좀 불편합니다. 라는 말도 감정이 섞이면 싸움이 되고 차분하면 기준이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말고 사실처럼 말하는 것. 그건 기분이 나쁘네요. 가 아니라 그 표현은 불편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세요? 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차이는 큽니다. 감정은 상대를 자극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상하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박자 늦추는 겁니다. 상대가 말을 던졌을 때 바로 답하지 않고 1~2초 멈춥니다. 이 짧은 침묵이 당신을 훨씬 여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짧고 정리된 문장으로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 말씀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한 문장에는 감정 폭발도 없고 비난도 없지만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한 번은 웃어넘기고 한 번은 화내고 이러면 상대는 헷갈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항상 같은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 기분 나쁜 말에는 항상 짧게 차분하게 선을 긋는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당신을 쉽게 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반응이 아니라 패턴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이 남습니다. 아무리 잘 대응해도 유독 나를 계속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4에서는 그런 사람을 상대할 때 필요한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트 4.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 단순한 대처를 넘어서 아예 영향을 덜 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상대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을 바꾸는 것. 첫 번째는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건 무시하거나 피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겁니다. 그 시작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부터입니다. 이번엔 다르게 말하겠지. 이 정도는 배려해주겠지. 이 기대가 반복해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 사람은 원래 저런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의 말은 상처가 아니라 예상된 반응이 됩니다. 감정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곧바로 나와 연결시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부족해 보이나? 하지만 많은 경우 그 말은 당신을 정확히 평가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분과 습관 성격이 그대로 튀어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어내세요. 이건 저 사람의 방식이다. 나의 가치와는 별개다. 이 한 줄이 감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준을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미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는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 기준이 쌓이면 타인의 말보다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더 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반응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속으로 한번 걸러내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지금 반응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을 거치는 순간 감정은 한 단계 내려가고 반응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반응하세요. 이건 무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나를 불편하게 보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나에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선택은 나에게 있다는 것.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지, 흘려보낼지, 선을 그을지, 거리를 둘지, 모든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내 반응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 질문이 반복되는 순간 당신은 점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흔들리는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입니다.